2.3의 내용은 뭐냐면요, 카운팅 테크닉스예요. 개수를 세는 기술? 뭐 이런데,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정말 많이 들어봤죠?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 공부했었고, 특히 뭐 할 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요. 월드컵 뭐 이런 거 하면 네? 한 2경기쯤 뛰면 뭐가 나? 세 번째 경기에서 어떻게 되면 뭐 무슨 경우의 수가 있고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경우의 수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확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월드컵 2번째 경기 끝나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3가지예요. 프로덕트 룰, 고배 법칙. 그 다음에 2번째는 permutation. 이건 뭐예요? 순열. 그 다음에 combination. 이거는 조합. 요 3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먼저 파트 1, 고배 법칙이에요. 프로덕트 룰. 일단 처음 시작은 그래요. 어떤 확률을 구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나올 확률들이 동일하다면 어떤 이벤트의 확률을 전체 시행의 횟수분의 그 이벤트가 나오는 횟수로 계산을 해서,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relative frequency를 계산해서 그게 바로 확률이 된다.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 경우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프로덕트 룰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2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일을 하는 경우의 수가 n1번이고요. 두 번째 일을 하는 경우의 수가 n2번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일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일을 해.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죠? n1 곱하기 n2번. 그죠? 곱하면 되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런 그림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선택에서 뭐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선택에서 하나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3개씩 가지가 생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n1 곱하기 n2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고배 법칙에 대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2가지를 고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러밍, 즉 상하수관을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밍 컨트랙터, 상하수도 기사를 찾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일렉트릭 컨트랙터, 전기 기사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12명의 상하수도 기사가 있고요. 9명의 전기 기사가 있어요. 이때 이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면 이 집주인은 상하수도관도 고치고 전기 기사도 고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 기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12가지 방법이 있고요. 전기 기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9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기사를 한 명을 고르면 거기에 전기 기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9가지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곱하면 되겠죠. 총 경우의 수는 12 곱하기 9에서 108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K번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K개짜리 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K2플로 확대할 수 있어요. 투플이란 말은 순서쌍이라는 말이고요. K라는 말은 길이가 K인 순서쌍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A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N1번, A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N2번, 쭉 해서 A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NK번이면 이런 순서쌍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NK까지 곱하면 될 거예요. 네, 이제 이것에 대한 예제를 살펴볼게요. 아까 이그젬플 2.17에서는 상하수도 기사와 그리고 전기 기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더 한 가지를 추가해서 키친 어플라이언스, 그 주방 설비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방 설비의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방 설비를 선택하는 경우 5가지, 그리고 상하수도 기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12가지, 그리고 전기 기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9가지. 이 3개를 곱해주면 54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고배 법칙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순열로 가봅시다. 파트 2는 순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해요. 정의 한번 봅시다. An ordered subset is called a permutation 그랬어요. 그죠? ordered 이렇게 나와있네. 오더가 무슨 말이에요? 오더가 뭐 여러 뜻이 있지만 뭐 명령도 있고 뭐 하지만은 여기서는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가 있는 어떤 거예요? subset, 부분 집합이래. 그럼 좀 이상하죠? 집합은 순서가 없는데 왜 순서가 있는 부분 집합이지?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보통 집합 이렇게 쓰면은 얘는 순서가 없죠? 그냥 순서가 없이 3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임을 집합 기호로 써요. 근데 순서가 있게 쓰려면 어떤 기호를 쓰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 순서상 요런 소괄호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순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같은 거지만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걸 좌표로 이해한다면 X좌표, Y좌표, Z좌표가 바뀌면은 공간에서 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뭘 세자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집합을 세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순서쌍을 세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순서가 있는 집합,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보죠. 전체 n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길이가 k인 순서쌍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에 pkn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기호보다 더 많이 쓰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뭐예요? npk 아니면 p하고 n을 먼저 써주고 k를 나중에 써주는 이런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 k를 먼저 쓰고 n을 나중에 써요. 근데 뭐 별 지장은 없겠죠. 왜? 작은 값이 k고 큰 값이 n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런 기호를 더 사실은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NPK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만약에 7개의 학과가 있어요. A, B, C, D, E, F,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어, 의장 학과를 뽑을 거고 바이스 최어를 뽑을 거고요. 부의장 뽑을 거고 세크리터리, 뭐 총무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칸을 비워놔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럼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7개죠. 그래서 7개. 그다음 부회장은 회장 1명 빠지고 나머지니까 6개. 그다음 또 1명 빠지니까 5개. 해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765 해서 21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P의 3K가 되겠죠. 7명 중에 3명을 어떻게 뽑는다? 순서를 가지고 뽑는 거죠. 회장, 부회장, 총무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다는 말은 바뀌면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방금 설명한 P37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다른 기호로 우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호냐면은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까지 곱한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정리해주면 765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4 팩토리얼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7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써주면 pkn, n개 중에 k개의 원소를 순서를 가지고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n가지, 그 다음에 n-1가지, n-2가지 해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n-k 플러스 1까지 가요. 왜 플러스 1이 생겼냐면 n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죠? 이게 좀 중요하죠.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아니면 팩토리얼로 기억한다면 n 팩토리얼을 n-k 팩토리얼로 나눈 것으로 계산을 해도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40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10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로 나눈 게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1987이 되고 5040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이 예는 뭐냐면요. 또 영어가 잔뜩 나오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 그랬죠. 10명의 티칭 어시스턴트가 있대요. TA라고 보통 하는데 조교를 말하는 거예요. 조교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문제는 4개의 문제고요. 4개의 문제를 조교한테 한 문제씩 배정을 해서 채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가 10명이니까 4명만 선택이 되고 6명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조교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겠느냐는 거죠. 그럼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n은 뭐예요? 10이에요. 그죠?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순서가 있냐 없냐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맞아요? 문제마다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명의 조교인데 내가 1번을 채점하느냐 2번을 채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뭘 구하는 거죠? P40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순열. 됐죠, 여러분?